사장님, 네. 저희 저번 영상 50에 가장 많이 놓치는 투자 원칙, 이 영상에 댓글이 달렸는데 광명 뉴타운은 소형 평형이 정말 많습니다. 39, 49 타입 투자성 한번 달아주세요. 이런 댓글이 저희가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제가 어떤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보자마자 이거는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광명 뉴타운의 소형 평형의 투자 가치와 언제 팔았을 때 가장 좋은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짚어볼게요. 특히 왜 중요하냐면 재개발,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생에 한 번도 투자를 안 해봤거나 해봤어도 한두 번 해볼 정도일 거예요. 이렇게 생소한 재개발 투자를 할 때 때를 잘 못 맞추면 제값의 반의 반값도 못 건지고 던져버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광명 뉴타운의 소형 아파트 투자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광명의 입지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광명은 안양천을 끼고 구로구와 금천구를 사이에 두고 있고 북쪽으로는 양천구, 광명시 아래로는 시흥시하고 안양시, 7호선 사이에 왼쪽으로 온수와 부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 도시와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광명시입니다. 여러분, 낯선 동네, 내가 가보지 않는 동네에 대표동을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제가 가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스타벅스입니다. 여러분이 카카오 맵에 광명 스타벅스를 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뜰 겁니다. 생각보다 스타벅스가 많지 않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일 먼저 광명동에 광명 사거리역에 스타벅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 사거리역 주변에 11구역이 있죠. 그러면 광명 뉴타운의 대장은 11구역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철산동을 보면 철산역 주변으로 3개의 스타벅스가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 유입이 광명시에서 가장 많고 돈이 모이는 곳, 즉 메인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시세를 보면 재건축 대장으로 유명한 철산주공 13단지는 28평 기준 최고가가 10억 6천까지도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로 다리 하나만 건너면 금천구 가산 디지털 단지 출퇴근이 가능하니 수요층들이 철산동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하안동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안주공 12단지하고 주공 6단지가 있죠. 하안주공 12단지는 30평형을 포함하고 있고 하안주공 6단지는 소형 평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하안동 주공 아파트는 그 초등학교의 단지에는 아파트 입주민들만 배정받을 수 있는 학교로 이 빌라 그런 데가 섞여 있지가 않죠.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초등학교의 단지이겠죠. 그런데 하안동에 가장 아쉬움이 있다면 전철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소화동은 공공주택지로서 LH가 친 아파트 단지 지역인데 여러분 네이버 지도를 보실 때 그 지역에 인프라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 힘을 갖고 있는 것은 구역 내에 천이나 큰 도로가 없을 때 인프라의 힘이 굉장히 강하면서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소화동 같은 경우는 지역은 작은데 지역 안에 큰 도로가 있다 보니까 학교하고 아파트하고 떨어져 있고 중간에 도로가 있고 그래서 공공주택인 것도 감안하더라도 주변 아파트와 학교에 있는 거에 비해서 좀 힘을 받지 못한다. 그곳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일직동에 3개가 있는데 일직동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광명역입니다. 광명역은 KTX가 쓰죠. 그리고 월곡 판교선이 쓰고 신안산선이 쓰는 곳으로서 현재 그곳은 다 주복으로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 단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보면 철산동하고 일직동이 지금 광명에서는 1, 2등을 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광명시의 24평의 대장 아파트 시세를 보겠습니다. 철산동, 철산역, 롯데캐슬 앤드 SK뷰 10억 9천만 원, 일직동의 광명역 센트럴 자이 9억 7,500만 원, 광명동의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9억 221만 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우리는 지금 광명 뉴타운의 소형 평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24평이 지금 9억 후반대까지 간다 1등이. 그러면 광명 뉴타운의 소형 평형은 9억대 후반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금 현재 광명동이나 철산동의 24평 시세의 근처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못해도 8억 5천, 8억은 넘겠고
8억 5천, 8억 7천까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구나. 왜? 신축의 대단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24평의 시세 대비 광명 뉴타운의 소형 평형의 시세는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는가를 지금 있는 아파트의 시세 대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 뉴타운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면 현재는 1등이 철산동, 2등이 일직동, 3동이 광명동인데 입지가 바뀌어. 왜? 광명 뉴타운이 입주를 하면 인프라가 더 좋아지면서 역하고 더 가깝고 일자리 접근성이 좋으니까 1등은 철산동, 2등은 광명동, 3등은 일직동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러면 1등과 2등의 특징이 뭐냐? 직주 근접입니다. 일자리에 접근성이 좋아 7호선 라인에 있으면서 강남과의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의도도 가능하고 구로의 가산 디지털 단지도 가능합니다. 광명에서 강남까지는 40분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대로 7호선을 타고 강남구청역까지도 가능하고 대림역에서 2호선을 한번 갈아타면 강남역까지도 40분 이내로 출근이 가능합니다. 여의도는 철산역에서 보라매 역까지 가고 보라매 역에서 신림선 색강역을 가고 색강역에서 9호선인 여의도까지 출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산 디지털역은 철산역에서 15분이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광명은 짱짱한 일자리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1인 가구 직장인 수요와 신혼 가구의 직장인 수요에게 아주 유용한 입지입니다. 이로 인해 17평이나 21평의 소형주택은 주변에 구로구나 금천구, 시흥이나 안양, 그리고 부천 부평까지도 구축에 살고 있는 수요층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충분한 입지적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 시계일표를 보니까 부평에 1인 가구의 직장인 수요층들과 신혼부부들이 소형 평형을 내놓기야 무섭게 전세가 빠져서 전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평은 1호선과 7호선이 들어가지만 부평보다는 광명이 알짜 직장으로 가기에는 훨씬 더 입지가 좋은 곳이죠. 그래서 광명 뉴타운의 소형의 가치는 굉장히 밝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혼부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역과의 거리 플러스 인프라입니다. 현재 철산동에 학원가가 있지만 광명동에는 학원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이 들어서면 11구역, 12구역에 학원가가 들어설 것입니다. 대부분 소형 아파트는 커뮤니티가 다 발달되어 있는 곳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단지에 소형 평형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잠실동의 리센츠입니다. 5,500세대 넘는 곳에 12평형의 아파트는 굉장히 임대가 잘 나가고 인기가 좋습니다. 이유는 소형 평형이면서도 대형 평형에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를 대형 단지에서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명 뉴타운에서의 소형 평형은 대단지이면서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나중에 아이를 낳다 보면 자녀 교육도 생각하고 주변 아파트 인프라 모든 것까지를 따졌을 때 광명 뉴타운의 대단지의 소형 평형은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다. 광명 뉴타운은 시기적으로 잘 만났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주를 마치는 시기가 26년도입니다. 그런데 26년도에는 서울에 어떻죠?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명시의 가격은 서울의 중급지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공급이 적다. 그러면 서울의 구축에서 살고 있는 수요층들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는 입지적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면 소형 평형을 투자하여 언제 팔았을 때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매도를 할 때는 시기와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광명 뉴타운이 입주를 하게 될 때 24년부터 26년까지 입주 폭탄인데 과거에 입주 폭탄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언제 있나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광명이 지금 1차, 2차까지 입주 폭탄이 이루어지고 이번에 이제 3차 입주가 대거 이루어지는데 1차는 언제였냐? 1990년도에 철산주공하고 하한주공이 입주했을 때 입주 폭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2009년도에서 2010년도입니다.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철산 레미안 자이, 광명 두산 이부 트레지움 이 세 단지가 입주를 하면서 입주 폭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24년에서 2026년입니다. 광명 10구역,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 광명 2구역, 트리우스 광명, 철산 주공 8구단지,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 광명 4구역,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광명 1구역, 광명자이 더 샤포레나, 주공 10단지에서 11단지가 입주를 합니다. 철산자이 부리에르. 이렇게 특정 물량보다 많은 양이 광명 뉴타운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시중에 많이 풀렸을 경우 어떻게 매도를 해야 할지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내가 차익을 실현할 수 있겠죠.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려면 이 두 가지 방법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세 타이밍을 잡자입니다. 보통 입주를 하면 입주 기간을 3개월로 잡고 잔량까지 소화하는 데는 보통 6개월로 잡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세를 제값에 받겠어 하시는 분들은 실제 있는 사례인데, 청량리에 한양수자인 분양받았던 분이 한꺼번에 전세 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전세값을 내가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자금, 일단 비싼 대출로 등기를 쳤죠. 그리고 공실로 남겨놓았다가 나와 있는 주변 매물 다 쏟은 다음에 제값을 전세로 받을 수 있을 때 전세를 받아서 대출금 갚고 나머지 투자금을 회수한 그런 케이스도 봤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입주를 했을 경우에는 전세에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명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입주 폭탄이 철산주공 재건축 입주했을 때였죠. 그게 2009년도였습니다. 서울에 2011년도 전세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가 떴냐, 광명의 신축 2년 차인 단지들이 서울 전세를 요하는 수요층들이 대거 광명으로 전세를 찾아서 갔다,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렇게 광명의 입주 폭탄 물량은 많으나 주변의 공급 물량이 적다 보면은 내가 매도 타이밍을 잡는데 유리한 시기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타이밍을 꼭 보자. 두 번째는 등기 시기를 잘 보자입니다. 등기는 우리가 분양을 받던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등기가 나와야 내 물건을 살 사람이 등기를 은행에 근저당을 잡아 대출을 일으켜서 내 물건을 받아주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단지별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중구 만리동에 서울역 센트럴 자이가 4년 만에 등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각 단지마다 시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재개발은 9개월 만에 등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나오면 그 후 이 물건을 매도하여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층들이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등기 후 나온 물량이 소진된 다음에 나는 한 템포 뒤에 제값을 받을 수 있을 때 매도를 하자. 즉 전세 타이밍과 등기 타이밍을 잡아서 매도를 하자.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또 이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이미 싸게 샀기 때문에 전세금과 무관하게 팔려고 해요. 그럼 저는 언제 팔면 좋아요?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광명은 동탄이 움직였을 때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됩니다. 동탄이 지난 5월에 움직이고 그 다음에 광명하고 과천이 8월에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동탄이 움직이고 힘을 계속 받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광명하고 과천이 움직이는데 그 힘은 과천이 가장 늦게까지 올랐습니다. 즉 이걸 뭘 말하느냐, 동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 매도 타이밍을 슬슬 왔구나 생각을 하시고, 과천이 움직이면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데 과천이 얼마큼 움직이느냐, 거래량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멈췄다 할 땐 내가 매도를 잡으셔야죠. 이렇게 두 가지 매도 방법, 전세 타이밍, 등기 타이밍을 보고 내가 매도를 잘 했어요. 그러다 보면 대응 없이 파는 것보다 내가 어떤 전략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그 걸리는 동안 내가 어느 정도 시드도 모았어. 그래서 이거를 팔고 내가 차익 실현을 했어.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광명 다음에 상급지가 어디 있느냐, 부천에 너무나 고급지게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신축이 분양을 한대. 그래서 부천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광명보다는 상급지, 그래야 자산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내가 광명을 이렇게 소형 평형을 잘 투자를 해서 매도를 잘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 다음 급지로 가는 거는 동작구나 강동구로 가자.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광명 뉴타운은 입주를 함으로써 인프라가 더 좋아지고 탄탄한 직장 수요가 모여들 것으로 보여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 역과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특히 광명 뉴타운의 소형 평형을 잘 팔 수 있는 방법은 전세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잘 보자.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광명은 과천의 시세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과천의 거래 흐름을 보자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사실 광명 뉴타운은 2009년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하여 15년 만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곳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 시간이 부동산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